조용히 나와서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낙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는 당분간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에 누구 찾아오면 저 유아무개 저거 정치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은평을 어떠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은평을 어떠냐 그래서 저는 뭐 은평을에 출마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여러 사람들, 옛날 참모들한테 이제 저를 다시 정치를 하게 해야 된다고, 심지어 제 팬클럽에서 자원봉사하러 그 습각국이 가면 거기서도 이제 시민광장 그 회원들한테 당신들이 태워가지고 빨리빨리 달리라고 이렇게 선동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정작 서거하시기 한 6개월 전 또는 한 달 전 이럴 때 제가 배웠을 때는 진짜 저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정치를 하는 것이 나쁘거나 또는 저하고 정치가 안 맞아서 그런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해봤는데 그게 진보라는 게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결론이. 6.5집에도 그런 게 남아있죠. 대통령은 진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라서 자기의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이게 되면 굉장한 역풍을 맞아서,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자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물을 가르고 온 것처럼 다 원래대로 돌아가 있더라. 진짜 진보는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연도 잘하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서 강의하고 책 쓰고, 농사로 치면 무슨 꽃 따주고 무슨 가지 쳐주고 이렇게 해서 과일이 잘 달리는 게 아니고 물길 잘 내주고 그럼 잘 주고 흙을 살려야 과일이 잘 여는 거다. 이게 당신이 할 일은 뿌리에 그름을 주고 물 주고 하는 게 당신 할 일 같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대통령 좀 그때까지 뭐 정치를 안 하고 있었지만, 아니 대통령 그러면 뭐 다 정치 안 하면 정치는 누가 합니까? 어디 뭐 아무 능력 없는 사람, 뭐 마음씨 나쁜 사람만 정치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이미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치를 하라는 뜻이었을까 말라는 뜻이었을까 좀 헷갈려요 이제는. 근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꼭 무엇이 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그게 이제 남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원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치도 않는데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뭐 대통령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되고 뭐 책 써도 되고 강연 다녀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 운영이나 뭐 정치나 이런 것을 제가 다른 분들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근거도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무슨 대선 예비후보 지지율 뭐 이런 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갑자기 막 올랐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 유산이 제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비슷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유산 상속자라기보다는 저는 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적 유산 가운데 일정 부분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일정 부분은 민주당이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거기 못 가고 저한테 와서 가등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그런 큰 정당이 지금 저한테 저 이름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이 노무현 대통령 유산까지도 내가 가져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대로 하기만 하면 금방 걸로 다 갑니다. 그럼 민주당이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 있는 거고,
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 쪽에서 그걸 받을 의향이 있었으면 글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자기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선이 갈 데 없이 윙 돌다가 이제 장례식 때 제일 많이 울었다고 저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꼭 져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저를 좀 정치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 좋아하는 분들, 후원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젊은 층이 많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 사는 젊은 층이 많고,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민주당을 별로 좋아 안 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는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모셔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참여당과 저는 저대로, 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또 진보신당, 민주노동당대로 그 정당의 지향과 이상을 지지하고 그 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를 좋아하는 유권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희망을 드리고 전망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두 하나로 모여서 투표용지의 같은 칸에다가 기표하게 할 것인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알량한 정치적 자유, 선거할 권리, 그거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 투표권이라는 것을 우습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웃어 보이는 투표권 말고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몫을 해서 큰 물은 큰 물대로, 골짜기 물은 골짜기 물대로, 뭐 졸졸 흐르는 실개천은 실개천대로 다 모여야만 이 시대의 탕류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기는 누구든, 야권의 그런 유력한 정치인 누구든 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각자가 자기의 몫을 하자라는 심정으로 노력한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국회의원 후보가 될 것이고요. 그게 운이 좋으면 자기일 수도 있고, 운이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꼭 나여야 한다. 나면 물론 좋겠지만 꼭 나여야 된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도 저 좋아하셔도 꼭 유시민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난 이 사람이 괜찮더라. 그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긴 시간 강연과 질문에 답해 주신 유시민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